그러면 데일리랑 같이 검사하게 한번 더 볼게요. 데일리 아직 다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리고 한 번은 못한 거대로 일단은 검사를 좀 할 거고요. 항상 그 제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는 거 시험지 앞에다가는 본인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항상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봅시다. 얼마나 없어? 다 했어? 채점만 하면 되겠구나. 그 컬러로 돼 있는 거. 거기 구문 분석이랑 다 나와 있는 거. 자, 별 떴어. 학교에서 진도는 얼마나 남았나요 지금? 5과는 다 끝났어요? 네. 6과 외부 지도나고 있는 거? 그거 끝나고 이제 6과 나가고? 근데 뭐냐 구문 분석을 하고 해석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하고 구문 분석. 거꾸로네? 거꾸로네 거꾸로. 집에 갔다 오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내려서 이거는 좀 이거를 3개 옮겨가지고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숙제 안 했었던 거네요? 책을 그냥 단순히 두고 온 게 아니라? 오늘 학교에서 하려고 안 했어요. 그건 난 모르겠지. 네?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결론은 안 한 거잖아요. 하는 거 좀 더 멈추시고 오늘부터 이제 내신 수업을 할 건데 내신 수업을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좀 중요한 사항을 얘기를 좀 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우리 이제 중등부 수업을 할 때는요 나는 좀 되도록이면은 저는 중등부 수업할 때 되도록이면은 밝게 수업하고 싶어요. 밝게. 그러니까 내신 대비랑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수업을 안 하고 놀겠다 이런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업을 해도 똑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를 수가 있잖아요. 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밝고 좀 재밌으면서도 여러분께서 좀 얻어가는 게 좀 많은 이제 그런 수업을 하기를 원해요. 항상 우리 중등부 수업할 때 고등부는 그런 거 없어요. 고등부는 그런 거 없지만 중등부 수업할 때는 좀 그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밝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돼야 할 것들이 잘 된다는 전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다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오늘부터 어차피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시작이 되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제 눈앞에 있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그 성격 자체가요 좀 사람을 못 믿어요. 이거는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내 눈앞에 결과물이 없으면 좀 믿질 않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숙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했는데 뭐 안 가져왔다. 그건 안 한 거예요. 저한테. 왜? 내 눈앞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저는요 숙제가 안 돼 있는 분은요 죄송한데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숙제가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제 수업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이 되면요 학원 내보낼 겁니다. 제가 그래도 명색이 부원장이잖아요. 네, 내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일단 지난주에는 이제 코로나여서 이제 제가 코로나여서 한 주간 이제 줌 수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한 거를 쭉 봤을 때 뭐 숙제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잘 해주신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좀 지킬 거는 좀 지켜야 된다라는 걸 제가 좀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숙제가 안 되거든요. 일단 제 강의실에 못 들어오고요. 그리고 보강할 생각도 없습니다. 영상은 올릴 거지만 보든지 말든지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 수업은 못 듣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돌려보낼 거예요. 네, 그거는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단순해요.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맞죠? 영어 실력을 올리고 여러분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예요. 이게 일단 근본적인 거죠. 이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좀 재미가 있다거나 뭐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이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숙제나 수업 관련해서는 죄송한데 전 타협을 볼 생각이 없어요. 받을 생각도 없고요. 단 한 번도. 알겠죠? 단어나 이런 거는 한 번씩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두 번씩은 이제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단어 시험을 좀 못 볼 수도 있죠. 그날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혹가다가 제 시험을 보든지 페널티를 쓰든지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근데 숙제는 지금 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숙제는요, 저는 성실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그 서유리처럼 이렇게 결석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결석이랑 무관해요. 어차피 제가 이제 지난번에 토요일날 이제 여러분께 이제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매일 여러분이 학원에 오실 때마다 제가 단톡방에 이제 수업 다 끝나고 보내드릴 거예요. 뭘 보내드릴 거냐면 일단 숙제 보내줄 거고 다음 시간에 뭘 테스트 볼 거다 이걸 보내줄 거고 다음 시간에 어떤 자료를 내가 줄 거다라는 이렇게 세 개를 정리해서 매번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결석을 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단톡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내준 숙제가 간혹 가다가 내가 내준 숙제가 학원에 와서 자료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숙제인 이런 경우가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내가 이미 사전에 줬었던 걸 기반으로 숙제를 이제 내줄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 댁에 갔는데 이제 내가 이제 책을 안 들고 가고 숙제를 못했다. 죄송한데 저는 그건 몰라요. 들고 가시던가 미리 해놓으시던가 그거는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럼 저도 학원을 빠져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전에 우리 아들내미가 큰 수술을 3번을 했거든요. 3번을 막 전치 한 2, 3주 나올 정도로. 근데 아들내미 수술한 당일날에도 저는 학원 와서 수업을 했어요. 저는 했습니다. 왜? 그게 책임감이잖아요. 그게 책임감이죠. 여러분, 그거는 제 개인의 사정일 뿐이지 내가 여러분한테 대고 야 오늘 우리 아들이 수술했어 미안하다 오늘 수업 하루만 뺄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했어요. 수업을. 제가 그 강사를 14년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 14년 동안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제가 수업을
빠져본 적이 딱 한 번이거든요. 한 번. 딱 한 번 빠져봤는데 그게 올 초였어요. 올 초. 올 초에 이제 왜 빠졌냐면 몸이 너무 아파갖고 여기 교무실 앞에서 제가 쓰러져갖고 119가 왔었어요. 그때 119가 왔어. 119에 실려갔었어. 한 번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그거 말고는 그때 이제 그 실려갔으니까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이제 수업을 못했었는데 그날 제외하고는 저는 수업을 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정도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은 학생이고 저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지불한 건 아니지만 그 대가를 받고 저는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켜주고자 하는 프로예요, 프로.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책임감과 여러분의 책임감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께서는 학생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요, 어떻게든 나한테서 이 각종 팁이나 이런 지식적인 측면을 뜯어가야 돼요. 나한테 뜯어가야 돼. 날 아주 귀찮게 해서. 저는 그걸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좋아해요. 나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든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좀 일찍 오든 아니면 끝나고 남든 간에 해갖고 이제 선생님 오늘 수업한 부분 중에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뭐냐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예시로.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그게 되면 좋겠지만 이제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요. 우리 중학교 2학년들한테 여러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냥 지각하지 말고 숙제 잘해오고 수업 시간에 잘 듣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재밌게 수업 잘하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여진이 숙제 검사를 좀 못해서요. 그 숙제 좀 검사할게요. 오늘 앞 시간에 못 본 데일리는 끝나고 가야 돼요. 그 책. 영문법 책. 이거 아니고 영문법 책 31쪽까지 하고 있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가 그 연습하라고 한 거지. 아니 어디다가 하라고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예습을 해보라고 한 거지. 어디에 해봐라고 이런 건 아니지. 네. 왜냐면 오늘 그 오과에 대한 해석과 구문 분석을 테스트로 보니까 근데 수업을 안 나간 상태에서 지금 테스트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테스트를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구문이나 해석이 좀 이제 해석은 웬만하면 사실 안 틀리겠지만 구문 분석이나 이런 거에서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자주 써보고 미리 예습을 해와라 그냥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검사하고 막 그러지는 이제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우선 제가 이제 수업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다 니네 거예요. 네, 이게 다 여러분 겁니다. 제 선물이 거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드릴 건데 우선은 그 수업 계획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들이 어떻게 할 건지. 자, 우선 이제 교과서 2개과에다가 외부 지문 4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교과서 2개과에 대한 진도를 먼저 할 겁니다. 저는 학교 진도랑은 다르게. 그래서 우선은 총 3가지가 있죠. 본문, 어법, 그리고 대화문 이렇게 3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우선 본문과 문법을 먼저 할 겁니다. 본문과 문법. 본문과 문법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과 본문 문법 보고 그 다음에 바로 6과로 넘어가서 6과의 본문 문법을 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문은 5, 6과를 합쳐서 한 방에 할 겁니다. 대화문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요. 공부하는 패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문의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읽으면서 진도를 나간다기보다는요. 일단 5, 6과에 어떤 굵직한 표현이 나왔는가 정도는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해라 라는 가이드를 제가 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대화문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보통 제가 이 진도를 나갈 때요. 일반적으로 그 본문 진도는 사실 금방 끝나거든요. 본문 진도는 제가 만약 각 잡고 하면 한 10분이면 끝나요. 얼마 안 걸려요.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량이 조금 되겠죠. 그리고
문법이 이제 총 4가지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하루에 한과 좀 천천히 나가면은 이틀이면 한과 정도? 그러니까 이틀이라기보다 하루 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반. 하루 반 정도? 그러니까 3일이면은 이제 진도가 아마 거의 다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면은 교과서 진도가 끝날 거예요. 아마 이번 주면은. 좀 천천히 나간다 치면은 대화문 정도 남을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이제 공교롭게도 또 이번 주가 추석 연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일단 학원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화, 목에 일단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아마 다음 주 화, 목 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토요일부터 외부 지문 진도를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만약에 이제 외부 지문이 추가로 3번째, 4번째 게 나온다면 이제 저한테 주시면 될 텐데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우선은 외부 지문 나온 대로 이제 자습서나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이제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좀 외부 지문이 좀 일찍 나온다 치면은 한 다다음 주 정도면 아마 진도 끝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시험 일정이 7월 4일인가요? 잠깐만, 니네 하루 보나 이번에 시험? 네. 그럼 뭐 봐요, 영어랑? 과학, 수학. 잠깐만, 뭐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세 과목? 아 그래요? 그럼 보자. 네, 끝나고 외부 지문까지 하면 진짜 넉넉 잡으면은 9월 24일 날. 이때까지 아마 진도가 끝날 건데 근데 이거는 진짜 넉넉 잡은 거고요. 만약에 외부 지문이 지금 프린트가 다 나오는 상황이라면 다음 주 화요일이면 끝나요. 사실은 되게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진도를 얼마나 뭐 빨리 나가냐 늦게 나가냐가 사실 이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건 내가 나가는 거지 니네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진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학습을 하겠죠. 이제 특히 그 오마중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문법이랑 어휘가 중요해요. 문법, 어휘. 그러니까 문법이야 뭐 사실 모든 중등부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뭐 제가 더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오마중 같은 경우는 어휘, 특히 이 외부 신문 프린트 보면은요. 요 프린트에는 안 나와 있네요. 요즘에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프린트가 브레이킹 뉴스에서 발췌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브레이킹 뉴스 사이트 들어가 보면 알 텐데요. 거기에서 PDF 파일이 있어요. 거기서 다운로드를 받으면요. 거기서 실제로 그 단어 맞추기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짝짓기, 단어 짝짓기예요. 거기에 동의어 짝짓기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서 시험을 내요. 오마주. 거기에서 시험을 냅니다. 어떻게 시험을 내냐면 이제 뭐 왼쪽에 단어들이 있고 이제 얘랑 똑같은 데서 이렇게 짝지어라 이렇게 이제 있잖아. 오른쪽에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본문에 이제 외부 지문에 있는 단어고 오른쪽에는 없는 단어예요. 그럼 이제 시험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단어로만 밑줄 5개 쳐놓고 흐름상 어색한 단어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마중에서 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유의어까지 같이 외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마는 원래 이제 시험을 그렇게 돼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서술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온대? 맞다. 20점. 드디어? 저 되게 오랜만에 서술형 대비해보네요. 재밌겠는데? 재밌겠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서술형 나온 학교가 거의 없거든요. 장성중 정도 말고는 지금 서술형 나온 학교가 없는데 아주 재밌어지네요 이거. 네. 뭐가 다행이야. 지금 서술형 없는 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토요일 날에도 중등부는 점수 필요 없다니까.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야. 무조건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근데 이 서술형을 안 한 상태에서 고등 올라가잖아요. 망해요. 진짜 망해.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어쨌든간 서술형이 20점 나온다. 20점이면 뭐 단순하게 말하면 5점짜리 4개네요. 아니면 4점짜리 5개거나. 근데 아마 4점짜리는 안 낼 거예요. 중등부라면 5점짜리 4개가 아마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점이 나가는
재밌겠네요. 서술형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영작에 대한 것도 사실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러면은 얘기는 전반적으로 다 한 것 같고, 일단 설명을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요, 어법을 좀 먼저 할 건데, 자료를 제가 좀 드린다 했죠. 자료는요, 그 육과 자료를 제가 미리 다 뽑았어요. 그래서 육과 자료를 미리 그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그 I인정이랑 상담변화 그거 시험 본다 했었죠? 그래서 그거 드릴게요. 오늘 단어 몇 개 보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단어는 저기 뭐야 저것만 오늘 이거 다 몇개 봐요? 몇 개? 그때 말했잖아. 교과서 다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거 싹 다. 네.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50단어만. 근데 뜻한이에요 아니면 현사변이에요? 우리 기본은 당연히 순서대로 세상스럽게. 순서 반영이 없는데? 아니 딱히 없어요 원래 교과서 단어. 이거 그다음에 자주 써드릴게요. 아니 이따가 시험 볼 건데 그걸 이제 와서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다음에 교재에서 좀 많아요. 육각과 한 방에 다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육과 문법 답지도 드릴게요. 이거 이과 언제부터 가져와야 돼요? 다음 시간이요? 다음 시간부터 지금 나올 거니까. 그래서 오늘 드리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거는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문법 진도를 좀 먼저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여러분은 그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5과의 그래머 빌드업 교재 있죠? 그거를 좀 펴주시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먼저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ING는 다음 시간에 보는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일단 지원생과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5화 중반이 이제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생과 얘기를 해서 이제 좀 어떻게 할 건지 좀 같이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요. 같이 맞춰서. 근데 제가 살짝 듣기로는 그 지원 선생님께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하셨다고. 네. ING랑 PP형을 이미 하셨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고 그래서 아마 바로 하지 않을까? 다음 주부터. 다음 시간부터 ING랑 PP형 전부 다. 가성 시험이 3개네요. 지난번에 그 뭐야 1학기 때도 하지 않았어요? 6과에서도 50개, 5과에서도 다 아니 그거는 합쳐서. 그러니까 교과서 단어는 합쳐서. 그러니까 교과서랑 이제 외부 지문 단어는 항상 합쳐서 볼 거예요. 단어 시험 보는 거는 50개씩 볼 거고요. 저희 1학기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세상스럽게.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시험 점수가 이제 조금씩 이제 시험 점수에 따라서요. 제가 100개를 시험 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전 공지를 할 겁니다. 미리 카톡에다가 다음 시간에 몇 개 시험 볼 거다 이렇게 사전 공지를 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사전 공지한 거랑 다르게 내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해요. 종종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경우에는 쌤이 공지를 좀 깜빡하고 잘못하셨구나. 네 이렇게 하고 이해해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5가 문법부터 볼게요. 아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나왔네. 부동사 투부정사. 설명할 게 확 줄었네요. 그죠? 두 번째는 오형식 문장인데 형용사 보호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뭔지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대충 한번 읽어보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투부정사를 배울 때는 그때는 이제 투부정사라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봤었죠. 근데 이번에는 의문사의 투부정사라고 딱 못 박아놨으니까 요 녀석에 대해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읽어보자면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로서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사실상 여기에 있는 게 그냥 다 핵심만 써놓은 것 같아요. 시험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 의문사 투부정사에서 시험에 낼 만한 걸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두 개였어요. 두 개.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의문사 투부정사의 감정 표시하고 시험 포인트. 이건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의문사 쓸래예요.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어느 의문사를 사용하는 게 맞냐라는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 중 하나죠.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빈칸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나와. 1, 2, 3, 4, 5 나온 다음에 빈칸 빵빵빵빵빵 뚫어놔. 내용들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 빈칸에 나머지 대가 들어갈 말이 다른 거 몰라요. 이런 문제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의문사를 사용하느냐라는 문제에서 가장 대표가 뭐라 했습니까? 바로 what이랑 how를 비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 비교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온다. 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그냥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해요. 해석하는 거. 물론 우리가 전에 배웠던 거는 이제 what 같은 경우는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무엇이 또는 무엇을 이 정도로 해석이 돼야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what to 동사원형을 쓸 때는 to 동사원형 뒤에 불완전한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해석으로 푸는 게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의문사의 투동사원형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의문사의 주어 슈드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 자세히 보면은 간접 의문문이에요. 의문사 주어 동사.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뭐다? 이 주어를 잘 쓰는 게 바로 주의사항이다. 나머지는 딱히 건들 게 없어요. 의문사 그대로 쓰면 되고요. 동사원형 그대로 쓰면 되고 슈드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애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주어를 쓸 때는 문장의 주어와 똑같이 쓰면 되죠. 근데 4형식이나 5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목적어 또는 목적어에 맞춰서 우리가 주어를 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무슨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공식 마냥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도 역시나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떤 녀석을 주어에 집어넣는 게 가장 적절할까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결국 의문사 투부정사 풀이의 핵심은 뭐냐? 해석이에요. 해석. 자,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서 끝났겠지만 서술형이 나온다 했잖아요. 세 번째는 당연히 영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서술형이 나온다고 밝힌 이상 5, 6과에 나오는 모든 문법에 대해서는 서술형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의문사 투부정사는 다시 한번 뭐다? 명사구예요. 명사구. 명사입니다. 이 덩어리가 명사예요. 의문사 투부정사 덩어리가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목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역할이 돼야 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건 목적어 역할이라고 했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덩어리를 목적어 자리에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이 인지해야 우리가 영작을 할 때 막힐 일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얘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얘부터. 자, 기본 개념은 일단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항상 이 어법 수업을 할 때는요, 어법 개념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 어법 개념 테스트에서는 이제 제가 잠깐만요, 좀 보여드리자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할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할 거거든요. 이거 그대로 출제할 겁니다. 제가 안 바꾸고 그대로 출제할 거예요. 지금 여기 색깔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보시면요. 저 부분을 여러분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외워서 쓰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샘플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잠깐 같이 좀 보겠습니다. 기본부터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시험 포인트 먼저 설명했고, 자 봅시다. 의문사 투부정사는요,
의문사 투부정사의 품사랑 문장에서의 역할, 의문사의 형태와 해석, 예문과 해석을 써라.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품사는 뭐다? 명사 구예요. 명사 역할. 따라서 문장에서는 주로 목보 역할을 하는데 주로 목적어 역할을 한다. 한번 전에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사별 형태와 해석인데 여기서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이 투부정사 부분은 뭐뭐 할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지. 보이시죠? 투부정사는 전부 다 뭐 할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뽑아줄 거예요. 알겠죠? 뽑아줄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여기에서 다만 이제 의문사를 어떤 거를 쓰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What, which, when, how, 그 다음에 who 또는 whom 또는 where 이렇게 되겠죠. 사실 제가 여기에서 안 쓴 것도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문사는 다 썼는데 Y는 일단 Y 투부정사는 안 되죠. 그렇죠? Y 투부정사 어떤 거? Where? Where 여기 있고. 내가 안 쓴 버전이 하나 있거든. 우리가 근데 배웠었어.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거냐면 의문 형용사입니다. 의문 형용사. 됐어? 그렇죠. 이제 후수가 근데 후수는 보통 후수 투부정사로 잘 쓰지는 않고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오진 않고 이제 which나 what을 쓰고 뒤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뭐뭐를 뭐뭐 할지 무슨 뭐뭐를 뭐뭐 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얘까지도 여러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문 및 해석을 이제 써봤는데 예문 해석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썼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의문사 투부정사는 주로 뭐다?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도 보면은 이 when 이하가 헬에 대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래서도 where 이하가 똑같이 헬에 대한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시를 각각 보자면 the traffic light 신호등이 tell us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when to cross the street 길을 언제 건너야 할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해석을 보면 언제 건너야 할지 언제 뭐뭐 할지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대로. 그렇죠? 두 번째 것도 where 투부정사니까 어디로 뭐뭐 해야 할지 또는 어디서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tell me 나한테 말해줘 where to go when I visit Korea. 자, 내가 한국에 방문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나한테 말해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보자면은 의문사의 주어 시도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면 일단 의문사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 잠깐 뺄게요. 그 다음에 should의 동사원형 플러스 the street 똑같이 쓰면 되겠고요. 아래 것도 의문사 where 주어 잠깐 빼고 그 다음에 should의 동사원형 go 뒤에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주어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둘 다 4형식 구조란 말이야.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신호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 뭐를? 우리가 언제 길을 건너는지를 우리가 언제 길을 건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주어는 간접 목적어와 똑같은 we라고 써야겠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말해줘.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가 되겠죠.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따라서 역시나 4형식에서 이제 간접 목적으로 쓰인 I로 써주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다음 거 볼게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의문사 투부정사와 바꿔 쓸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주의점을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왜 색깔 표시가 안 되지? 자, 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한 건데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대요. 제가 심지어 지난번에 썼던 예문과 똑같이 썼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my mom taught me how to swim인데 여기서 how I should swim이라고 이렇게 주어를 I로 썼다는 거. 그래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문사 주어식을 동사원형으로 바꿔 쓸 때는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것을 쓰지만 이렇게 4형식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쓴다라는 겁니다. 해석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써 있죠.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전에 말했던 의문 형용사를 활용한 의문사 투부정사에 대해서 예문과 해석을 써서 설명해봐라. 자, 일단 설명은 의문 형용사 which나 what 나오고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온다.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해석은
which를 쓰면 어느 명사를 뭐뭐 할지, what을 쓰면 무슨 명사를 뭐뭐 할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 can't decide which word to take. 그래서 여기서 which라는 의문 형용사가 모든 명사를 수식해서 어느 길을 택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느 길을 택할지. 그러면은 잘 보시면은 얘가 얘를 꾸며주고 이 word가 명사죠. 이 take를 동사라고 치면 이 word라는 녀석은 take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왜냐면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길을 이렇게 해석했죠. 어느 길을 을을 붙였으니까 목적어죠. 어느 길을 택할지 나는 결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쓸 때는 똑같이 갑니다. 요 덩어리 똑같이 가고요.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아까 써놨었죠? 어느 의문사를 쓰느냐. what과 how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what 동사 원형과 how 동사 원형의 구분법.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우리 아마 줌 수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내가 파티에 어떻게 뽑을지를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I don't know what 또는 how to wear at the party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what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문법적인 이유는 where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목적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문 대명사 what을 써야 된다. 이게 문법적인 이유였죠. 두 번째 의미적으로 따졌을 때 파티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라는 말 대신에 what이라고 쓴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옷을 입을지, 즉 무엇을 입을지가 맞지. 여기서 how를 쓰면 어떤 의미가 된다? 옷을 내가 어떻게 입을지, 이렇게 입을지, 저렇게 입을지, 이렇게 입을지, 이렇게 입을지 말 그대로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건데 옷 입는 방법이 이제 사실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what이라는 형태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사실 끝났거든요. 내용. 우리가 이게 한거라서 금방 끝났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제 명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목보의 역할을 한다라는 점. 주어 목적어 역할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의문사별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의문 형용사가 왔을 때 또 형태와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거기에서 의문사 what과 how를 비교한다.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쓴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객관식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술형에서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의문사 투부정사를 이용해서 영작하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 조금 문제를 쉽게 낸다면 친절하게도 요거를 얘로 바꿔 쓰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완전 땡큐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다면은 아마 시험에서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볼 건데 이제 오형식 문장을 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형식 문장이라는 게 조금 범주가 좀 크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나와 있나?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의 형식을 취하는 문장을 오형식이라고 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목적격보 자리에 형용사를 쓸 수 있는데요. 목적어 뒤에 오는 형용사는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 등을 보충 설명한다. 뭐 너무나 뻔한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9페이지를 좀 펴주실래요? 9페이지. 자, 9페이지를 보면은 좀 더 이제 제가 설명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요, 제가 학교 프린트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학교마다 여기 진도를 나갈 때 얘는 그냥 오형식 동사라고 해서 평범한 오형식 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형식 동사하면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뭐 사역 동사, 지각 동사 뭐 이딴 것들 나왔잖아. 근데 걔네들이 아니야. 걔네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형용사나 명사를 쓰는 그냥 평범한 동사들만 여기다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서 어떤 프린트를 주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 중에 여기 문법 프린트 아마 받은 거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혹시 있어요 지금? 네. 있으면 얘기가 버려요. 준비성 철저하구나.
보여? 잠시만 좀 볼게요. 잠깐만. 의문사 투부정사 그다음에 작년이랑 프린트가 똑같고 작년에 봤던 예시예요 이거. I found the book easily. I found the book easy. 작년에 봤던 예시예요. 네네.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냥 평범한